아자쌤과 놀다 보면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위도 아주 심해졌고요. 2022년 겨울 올해도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올해를 감회가 새롭게 맞이할 것 같습니다. 올해를 잘 정리하고 새로운 새해에 또 새로운 다짐들을 하는 시간들이 지금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또 마음의 상처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트라우마의 80%는 부모로부터 받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향이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좀 중요한 시대지 않나. 그전에는 못 먹고 못 입어서 궁핍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잘 먹고 잘 자고 이러기만 해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21세기는 아이들이 그거 이상 자기 정서적 그 욕구까지도 좀 많이 그것이 표현하고 사랑받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20세기에 태어난 분들은 21세기의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면도 많이 있어서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좀 더 살펴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차별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주는 말로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으면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저부터 반성을 하면서 이런 통계를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은 우리 인근 보은 지역에서 태어나서 보은 지역에서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역 아동센터도 해오고요. 이 불모지 때 사실은 정부에서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시절부터 이런 아이들을 위한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지역에 그 다문화센터도 운영을 하셨고요. 또 전통문화에 대한 식견이 대단히 높은 분입니다. 박다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떻게 직접 인사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뜻밖의 옥천의 라디오 방송에 이렇게 자리하게 됐는데요. 보은에 사는 박달한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명이죠? 본명 아닙니다. 본명은 어떻게 돼요? 본명은 박윤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박달한이라고 이름을 쓰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예명으로. 근데 이 이름으로 다 알고 있죠, 지금은?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그 이름을 썼으니까요. 또 아시반이라는 이름을 그거는 이제 쓰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별칭 호처럼 쓰는 거고요. 박다라는 이름처럼 썼고. 다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긴 하죠. 재미있는 이야기, 또 이야기 중에 또 이야기 설명도 해주시고요. 자, 운동이 뭐라 그럴까요? 민족 무예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겠죠. 이 소개를 좀 해주셔요. 민족무예 택견요. 네. 택견은 각 어느 민족마다 어느 나라마다 무예가 다 있겠는데, 우리 민족무예 택견은 우리 그 민족의 전통 문화의 속성을 아주 잘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성이 뭐냐? 우리 그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어떤 삼박자, 천지인 삼재, 삼박자, 이런 삼에 대한 삼수에 대한 문화가 있는데요. 음악에도 삼수에 대한 문화가 있고, 삼분박, 삼박에 대한 문화가 있고, 이 몸짓에도 삼에 대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거를 택견이 잘 가지고 있는데, 가령 그 서양 음악의 이박, 일본 음악의 이박과 삼박의 차이점, 그것은 2와 3의 차이점인데요.
2와 3의 차이점 뭐 이 얘기가 좀 길어져도 괜찮나요? 아, 그럼요. 예. 우리 음악은 어차피 3박자 음악이 예. 정통이고 서양 음악은 2박이나 4박이 들어오죠. 예. 예. 그래서 이 2박과 2와 3의 차이점은 뭐가 되냐면 2를 연결하면요. 네. 두 개를 연결하면 그건 직선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세 개를 연결하면 예. 그것은 곡선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2와 3의 차이는 2를 끊임없이 연결해 가면 끊임없이 직선이 되는데 그건 좌우로 나눠집니다. 예. 근데 이제 곡선은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나눠지는 안과 밖으로 나눠지는데 예. 이 안과 밖이 변합니다. 안이 밖이 됐다가 반이 앞이 되다. 안이 됐다가. 예. 예. 어쨌든 저는 우리 문화의 특성을 좀 그렇게 보는데요. 이것은 변화의 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2의 조합의 변화와 3의 조합의 변화. 그러니까 다양성 있는 예, 면에서 다양성이 3의 변화가 훨씬 더. 예,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 곡선의 안과 밖은 어떤 거냐면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됩니다. 그 직선은 좌우가 대립을 할 때 예.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배냐 아니면 절대적인 평등이냐 이 절대성으로 가는데 이 3은 상대방하고 나눠지지 않을 때 다른 지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 관계에 있어서 상대 그 방하고 있을 때는 평화든지 지배든지 이렇게 그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면 예. 3은 이쪽에서 해결이 잘 안 되면은 다른 친구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유가 있고 예, 이런 3의 특성이 있고 또 안과 밖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상태가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나는 언제든지 안이었다가 밖이 되겠다. 이런 그 어떤 변화에 있어서 어떤 여유와 공간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것이 택견의 몸짓에 어떤 다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삼수에 대한 변화. 그래서 가령 태권도 같은 그 네. 무예는 그 무술은 몸의 움직임이 출발해서 타격점까지 딱 가서 타격점까지 가지만 3은 뭐냐면 여기까지 갈 때 중간에 변화의 수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속도로서는 느릴 수 있는데 다양한 변화의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들이 나올 수 있죠. 가령 타점을 가지고 거기까지 치면서 가다가 중간에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거든요. 여지가 있네요. 2에서 변화의 수를 가질 수 있거든요. 사이에서. 예, 2까지면 거의 끝나는데 1, 2, 3이니까 3까지 가기 전에 2에서 변화에 가죠. 변화를 여지가 예. 있네요. 예, 제가 좀 얘기가 길었죠. 아닙니다. 그 전에 그 이제 우리 옷이죠. 사실은 한복이라는 표현보다 우리 옷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데 네. 이제 우리가 대중적인 용어를 한복이라고 쓰니까 그냥 그렇게 칭하면 한복 전문가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저고리가 이렇게 곡선으로 가잖아요. 직선이 아니라. 이 디자인이 서양 디자인은 직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곡선으로 가기 때문에 변화무쌍하고 여기에 이 사람의 기운을 품이 생겨요. 담아내고 이렇게 이게 다 종합적으로 이게 다 고려된 거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정말 우리 문화가 위대하구나. 이 사람을 진짜 품고 함께 사는 원리가 이런 의상에서도 다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놀랍게 공부를 되더라고요. 그게 사상적으로 가면은 물론 우리 삼재 사상이 있지만 결국 그 우리 사상의 그 전통 사상의 원료라고 했을 때 물론 그 뭐 삼일신고나 있지만 이제 풍류도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풍류도의 접하군생이 있는데 접하군생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결국은 그 접하군생은 접한다는 거, 어울린다는 거거든요. 어울림, 조화로움. 어울림은 내가 상대방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접해서 서로가 변한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리고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상대방에게 맞춰서 어울려줘야 되는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조화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살림이 나오는 것이죠. 그 절대적인 평등이나 절대적인 지배가 아니라 이게 이제 풍류도의 그
원리적인 그 마치 핵심이고 그 서양 이론 중에 해겔의 변증법처럼 정반 합이 네. 이 두 개의 갈등과 모순 속에서 또 새로운 게 또 탄생하는 그런 그거 이상의 또 설명이 되겠네요. 예,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 원흉적인 그 끊임없이 서로 교통돼야 되는 네. 그거는 정반합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이것에 딱 그 대립적으로 그 다음에 또 대립적으로 나와서 그게 합의된다라는 얘기지만 그렇죠. 이거는 이미 자체에 이 끊임없는 상호 교통 속에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교통과 예. 조화로움 속에서 조화를 이뤄내는. 예. 예, 우리 말 중에 조화라는 말이 참 멋지더라고요. 예, 조화, 어울림. 어울림. 예. 그게 이제 서양 언어로 하모니라고 하는데 예, 조화로움 참 근데 멋집니다. 예. 서양의 그 음악의 하모니는 정확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그 하모니는 우리의 어울림은 네. 이렇게도 맞출 수 있고 저렇게도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 특징이 아주 그렇죠. 그 상황에 맞게. 예.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예를 들어서 재즈 음악은 일정한 룰이 없거든요. 예. 그때 모인 사람이 뭐 누가 한 사람이 추가되면 이게 또 조금 좀 변화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 재즈 음악이 그 이제 흑인들의 그 재즈 음악을 보면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또 좋은 참 조화로움이 그때 나오는 게 너무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또 우리 문화의 또 그런 측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전통 문화를 하셨는데 이거 또 어울리는 측면이기도 해요. 풍물이. 근데 이제 풍물도 오랫동안 하셨어요. 이 풍물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90년도, 90년도인가 91년도, 90년도 그때 그때부터 처음 한 거니까 쭉 해오신 거죠. 이 풍물의 어떤 매력이 이렇게 계속 풍물을 접하게 물론 한국인의 뿌리니까 어쩔 수 없다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 말 말고 다른 말 해주시죠. 그 이제 사실 이제 저는 택견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 그 몸속에 우리의 피가 좀 몸짓이 흐르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택견을 접하면서 풍물도 접했는데 풍물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어울림의 특징이 아주 가장 잘 그 녹여나 있지 않나. 그게 서로가 굉장히 다르면서도 함께 어울려서 큰 그 대동판을 만드는, 큰 신명판을 만드는 그 풍물의 목적이 있다면 저는 신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명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냥 우리가 대동판 하지만 대동판이 뭔가? 그렇죠. 그 대동판은 그 전체가 하나 된다는 그 하나 되는 것 같은 것인데 그렇죠. 각각 다르면서도 큰 하나의 큰 우리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거는 잘 모르지만 서로가 각자 갖는 주파수나 에너지 장이나 혹은 뭐 리듬이 각자 있을 텐데 몸의 리듬이 그 주파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풍물을 치면서 이제 주파수가 거기에 맞춰집니다. 나의 주파수가 그 박에 맞춰지고 장단에 맞춰지고 너의 주파수가 맞춰지면서 서로의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죠. 사실 풍물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공동체 음악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서로가 각각의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리듬을 가지면서 이제 비슷하게 지니까 더 큰 하나가 되는 것이죠. 더 큰 하나가 되면서 사실은 더 큰 하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결국 나의 확대입니다. 나의 확대. 더 큰 내가 되는 것이죠. 그 더 큰 내가 됐을 때 기쁨과 희열이 나오는 거다. 이게 그렇죠. 풍물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정리를 하면 나인데 그 나는 더 큰 나가 되고 더 큰 나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나오고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나가 결국은 이제 지향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서 시작해서 결국 나로 옵니다. 근데 그 나는 개인적인 나에서 나중에 공동체적인 나까지를 확장해서 모두가 우리 속에서 나를 찾는 하나 되는 나를 또 보는 거죠. 그거는 우리나 나나 같은 경지에 가는 단계.
오늘 심오한 이 강의를 들어도 몇 시간 들어야 될 내용을 짧은 시간에 요약했습니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멋지게 얘기했습니다. 또 그 사실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에 4,000개가 넘어요. 네. 넘는데 저는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가 정부에서 이제 지원이 시작되고 만들어진 단체가 거의 90%가 넘고 초창기에 10%도 안 되는 지금 그분들은 옛날에 지원이 없을 때부터 해오던 분들이죠. 공부방 시절부터. 그분들이 참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 박 선생님도 옛날에 지원이 없던 시절부터 해왔어요. 네네네.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네. 박 선생님이 그런 길을 개척해 오신 거를 제가 그 전부터 봐와서 고생하는 걸 봐가지고 제가 많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미안하고 채무 의식이 조금 있어요. 아닙니다. 그때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초창기 때 어디서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뭐 보은읍에서 네.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이제 풍물 강습을 나갔었어요, 어린이집에. 네. 근데 보니까 좀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얘네들만 뽑아서 따로 교육을 시켜서 그 연습을 시키면은 좀 이쁘게 포장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재능꾼을 만들고 싶었네요, 처음에. 아니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풍물 강의를 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하니까.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저의 욕심이었던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걔가 그것만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들이 또 중요하죠. 더 필요하다. 뭐냐면 어떤 재능이 있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렇죠.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 이외의 재능들도 사실 많은데 하나만 가지고 그 몰고 나가면은 걔는 좀 그쪽만 하다 그게 말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육 현실을 바라보니까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다. 시공간. 가령 아이들이 제가 그때 생각은 집, 학교, 학원 이 딱 사각의 공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사고 자체도 그 합리적인 그 어른들의 합리적인 부분으로 딱 사각의 공간에 갇혀 있는 게 사고 자체. 물질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사고적인 공간도 또한 갇혀 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 뒷동산을 되찾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과학교를 시작을 했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만든 주어진 틀 안에 교육받고 여기에 길들여져서 그것만 보는데 안타까움을 느껴서 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던 거죠. 아이들은 사실 무한한 창조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창조성을 살려야 되는데 그 창의성이 타고난 거거든. 네. 근데 살짝 건드려주기만 하면 툭툭 발현이 되거든요. 그 창의성은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아이들의 그렇죠. 창의성은. 그 인간의 그 창의성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그 판박이를 만들어내는 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꼭 붕어빵 찍듯이. 잘 매끄럽게 잘 찍어내면은 그 잘난 교육이 되는 거고 아이들이 잘 성장한 거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 뒷동산을 좀 다시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기존에 이렇게 정형화된 틀 속에서 아이들이 너무 길들여지는 것 같아서 새로운 세계를 접하면서 그 아이들의 창의성, 다양한 창의성이 이렇게 발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그 아이들 모임, 옛날에 공부방부터 아동센터의 전신이죠. 공부방. 이것부터 시작을 하셨네요. 지역에. 그때는 막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공부방 운영비를 뭐 진짜 여기저기 십시일반 그 모금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지도해야 되고 1인 면역을 했어야 되는 시대예요. 예, 지금은 그래도 지금도 열악하긴 하지만 아동센터에 뭐 전담 복지사도 배치가 되고 생활복지사 뭐 이렇게 다 배치가 되고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다 됐는데 옛날에 제가 가보면 진짜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1인 뭐 3역 4역 다 해내야 되는 시절에 있었는데 그때가 또 끈끈하고 좋긴 해요. 네, 아이들도 재밌어 자유로웠죠. 그러면 아이들도 이제 그런 줄 알으니까 스스로도 많이 했고 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애들이 하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지금 아이들 안 시키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전에는 그렇게. 근데 그게 꼭 나쁘지는 않아요. 그것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간접 체험도 되고, 맞습니다. 그걸 또 책임감도 갖고 고학년 애들은 책임감도 갖고 뭐 저학년 동생들을 알아서 보살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없으면 자기가 책임자로서의 심적 그거를 갖고 있죠. 그래서 동생들을 자기가 케어하고 돌봐야 된다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관계라는 것이 횡의 관계와 종의 관계를 같이 좀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의 어떤 그때 당시 현실 과제는 대개는 이제 그 학년별로 딱딱 나눠지니까 그리고 학원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횡의 관계만 있는 거죠. 개별적인. 그 형들 선배들 같이 어울려지는 이 종의 관계도 같이 함께 만들었을 때 또 아이들이 다양하게 배우고 익히고 창조하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그러니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종적 관계와 횡적 관계가 인간 관계 속에 나타나는데 이제 이 관계를 옛날에 마을 공동체에서는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었거든요. 종적 관계든 횡적 관계든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존중할 수 없어요. 애들이 나쁜 짓 하다가도 너희 아버지 이름이 누구야? 이러면 꼼짝 못했거든요. 왜 다 통하니까 이리저리 잘못하면 집에가 뒤지게 맞거든요. 아무데나 오줌도 못 쌌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뭐 유야무야 되는 시대라 지금 와서 막 종적 관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는 오히려 또 추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 특이한 얘기는 하지만 유치원에서 7살짜리가 6살짜리가 뭐 좀 달라고 그러니까 너 왜 나 7살인데 너 6살이면서 왜 나한테 반말해?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아주 이제 특이한 예인데 우리가 너무 종적 관계를 아무 때나 강조하는 문화는 좋지 않기도 해요.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그 문화에 종적 횡적 관계 복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조화로움을 잃어서 그렇죠. 잃어서 그냥 단편적인 어떤 종적 관계 아주 단순한 그것만이 남아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진짜 실력이 없으면 이런 거죠. 뭐 말하다가 딸리면 너 몇 살이야 이러고. 말하다 자기 불리하면은 뭐 어디서 여자가 뭐 이런 소리 하고요. 이게 아주 뭐 상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불리해지면 종적 관계 따지고 이거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데 이건 분명히 고쳐야 될 점이긴 합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이 종적 관계, 횡적 관계는 그 조화로움을 잘 찾아서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 바탕에서 이게 지켜지는 거지. 존중의 마음이 없이 이 종적 관계를 나타내면 이건 이제 억압이고 또는 또 그렇죠. 독재기도 하고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 이야기를 우리 박다란 선생님과 전통 문화와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준비된 노래를 한 곡 우리 박다란 선생님 음악 준비해 된 거 있죠? 하나 듣고 조금 이따가 육성으로 하나
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대모 한 곡 들려주시죠. 네, 박다란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선곡하신 노래는 장사에게 이나라 이강산인데요. 혹시 선곡하신 계기가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니 여기 청산이고 청산별곡이니까 청산별곡에 대한 꿈을 꾸었던 이 땅의 민중들의 노래 그 임꺽정의 그 이나라 이강산에 그들이 늘 꾸었던 그 꿈이 또 여기서 어떻게 펼쳐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라는 네. 네, 우리 민중혁명가 네, 임꺽정의 네. 네, 이나라 이강산. 이강산.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야기 손님 박다란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택견과 풍물 또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는데 벌써 우리 1시간 중에 절반이 지나갔어요. 저 이야기의 속력을 내는 건지 천천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얘기 많으니까 빨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장을
오랫동안 하셨죠? 네네. 몇 년간 하셨어요? 한 14년 정도. 14년을 하셨네요. 이 다문화에 대해서 사실은 그 센터가 우리나라에 14년이면 뭐 초창기 시작부터 네. 하신 거니까 네. 센터가 우리나라에 이제 시작되는 각 지역마다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이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지금은 그 한 개 군에 몇 가정 정도 되나요? 아니 그거는 그 대략 각 지역마다 다르고요. 다르긴 한데. 다르고 인구수가 많은 데가 많고요. 네. 예, 그 인구수가 적은 데가 적은데 지금 몇 프로가 다문화 가족이 3%가 넘었겠죠. 아, 그러니까 3% 정도. 네. 그 지역 인구의 보통 한 3% 정도는 되죠. 그 보온이 한 300 그 몇십 가구가 되는데요. 네. 보온 인구가 3만 얼마가 되면 됩니다. 3만 2천인가. 그러면 가구 수로 따지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300이면 1%가 되나요? 예. 1%가 되면 또 그 가족으로 따지면은 예, 뭐 그렇죠. 이제 시골이 이제 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시골은 좀 노령화가 많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많아서 시골 학교들은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다문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오히려 저는 서로 좋은 경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다양한 문화를 서로 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편으로 저는 이제 아쉬운 점이 다문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엄마가 베트남 이제 어머니를 둔 아이 같은 경우는 아이가 베트남 문화를 많이 방학 때마다 막 베트남 가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베트남 가서 베트남 문화를 배워야 훨씬 더 경쟁력도 있고 다양한 문화를 접해봤기 때문에 내 능력도 더 배양될 수 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와서 학교에서도 다 베트남 문화를 우리 어머니 고향 문화를 다른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파도 하고 이러면 다문화 가정이 아닌 애들도 더 다양한 문화를 접하니까 그 아이들도 혜택이고요. 서로 이 아이들도 좀 더 긍지를 가질 수 있고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비전문가라 좀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 말씀 맞고요. 사실은 우리 이제 현대 사회가 이제 예전에 뭐 세계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영삼 정부 때 예, 특히 많이 했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더 세계적으로 펼쳐나가는 시기였거든요. 예.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세계화가 됐죠. 그래서 지구촌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뭐냐면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더 흔히 말해서 더 잘 살려면 세계 시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 시민 우문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그렇죠.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세계 문화를 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 세계 문화를 접한다는 것의 그 가장 밑바탕에는 무엇이냐면 세계 문화는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문화들이 있어요. 가령 어떤 곳에는 인사를 하는데 뺨때기를 때려야 돼요. 인사를 아주 기쁘게 하는 게 어떤 곳에는 그게 굉장히 뭐냐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데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예. 어느 나라는 머리를 만지면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예. 이쁘다고 머리 만져줬는데 예.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다문화에 있어서 그 다문화 부분은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 나가는데 아주 굉장히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 우리 한국 사회 그 어느 학자가 한국 사회는 집단 자살을 하고 있다. 왜 집단 자살이냐면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없어지는 거죠. 여기도 이 청산에도 만약에 사람이 한 명도 안 산다. 그럼 청산은 없어지는 거죠.
인구가 많이 그 줄었어요. 하나의 지역의 그 존재는 그 기본적으로 사람인데 그거를 받쳐주고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를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요. 우리 지역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소중한 부분이고 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정말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네. 이 세대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이미 깨진 지는 오래됐고 그나마 지금은 학교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 정도의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어요. 애국만 얘기할 것 시대는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젊은 세대한테는 국가란 개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란 개념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이제 세계 시민이 되는 글로벌 이제 리더십도 배우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접근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다문화 센터를 하면서 좀 많이 안타깝고 아쉽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참 뭐 참 결국은 제가 가장 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들은 억압의 장치들이 작용되는 거, 편견의 장치들이 작용되는 거, 편견이 억압으로 그렇죠. 예. 당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억압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편견, 예, 이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좀 가슴 아프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한참 지난 얘기긴 한데 저기 익산 시장이 그 발언을 하는 거 그분 뭐 근데 이게 뭐냐면 평상시에 너무나 다문화 가정을 깔보는 인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거든요. 고위층인데도.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어떻게 원주민이 깨어나야 되고 깨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 억압의 그런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들은 그 상대방 깊이 남아 있거든요. 그 상처로 남거든요. 그거는 결국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은 그 사람의 그 상처는 나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회가 많이 깨우쳐야 돼요. 깨우쳐야 되는 거. 뭐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속에 그 편견이 있었구나라는 걸 또 보게 됐거든요. 이성적으로는 아니었는데 가슴 속에는 이면 속에는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그 이주민들에게 뭐 그 한국 사회에 대한 문화를 익히라 뭐 어쩌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편견을 없애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진짜 세계 시민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뭐 다양성 이해 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한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그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장애 인식 개선도 중요하고 요즘은 그 모 공공기관에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그 비정규직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다 차별받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그곳에 정규직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차별한 적 없대요. 이게 뭐냐면요. 그 인식 때문에. 맞습니다. 인식 때문에 이게 무시를 할 말을 꼬투리 잡힐 말은 그 거리는 별로 없는데 은근히 이게 낮춰보거든요. 깔보고 그게 뭐냐면 인식의 문제거든요. 이게 되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남자가 여자를 깔볼 때 그 여성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 매번 기분 나쁜 지점이 있거든요. 인식의 평등을 평등적인 인식 개선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뉘앙스로라도 상대방을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 개선은 뭐 2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식 개선은 다문화 분야에서도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눈을 정말 동등한 눈으로 보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 사회에 동등한 시민으로 다 같이 평등하다는 것을 인식해서는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이 정도에서 우리 선생님 생음악을 하나 듣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 여기가 뭐 장굴에도 장단이 있으면 좋은데 한번 뭐 해보시죠. 같이 뭐 제가 그냥 어쨌든 박수라도 치면서 하겠습니다. 그 잘하지 못하지만 여기가 청산별곡, 청산별곡입니다. 청산별곡의 이제 개관을 축하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못하는 노래지만 고맙습니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가시리야 가시릿고 바리고 가시릿고 날로는 어디 살라고 바리고 가시릿고 얄리 얄라셔 얄리 얄라셔 얄리 얄라리 얄리 얄라셔 잡사와 도리만한 선하면 아니올세라 셔론님 보내옵나니 가시난다 또셔 오쇼셔 얄리 얄라셔 얄리 얄라셔 얄리 얄라리 얄리 얄라셔 청산 별곡이야 사러리랐다 정산에 사러리랐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정산에 사러리랐다 얄리 얄라셔 얄리 얄라셔 얄리 얄라리 얄리 얄라셔 야, 좋습니다. 시원하다. 예, 이렇게 육성으로, 육성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취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시끄럽지 않은지 모르겠네요. 이 또 장사익 씨가 또 이 노래를 부르죠. 이 노래를 여러 사람이 불렀죠. 이거 이명우 씨가 옛날에 대학교인가 아마 그래서. 이명희. 맞다네. 삭갈렸네. 이명훈 씨가. 이명우가? 훈인가요? 운가 뭐. 대학가요제. 예, 대학가요제. 맞아요, 대학가요제. 이명우네요. 이명우. 네. 그러네. 아까 곡이 저기. 네, 장사익 노래고요. 맞습니다. 동학 보훈 취해를 또 오랫동안 끌어오셨는데
동학이 이 보은에서 이렇게 그 역사가 있어요. 보은 네. 동학이요. 네. 이 사실은 그 동학이 이 정말 이 평등을 실현한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네. 이 아주 그 혁명이거든요. 네. 이때 보은 동학을 좀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보은 동학. 사실 뭐 동학은 어디에나 있었고 네, 그렇죠. 그런 또 동학도들의 그 서로 평등한 상태는 어디에나 있었는데 이제 보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면 보은에 대도소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대도소. 중앙 본부가 흔히 말하는 본부가 그 보은에 있었던 거죠. 네. 그래 그 당시에 보은이 그 동학도들한테는 가장 성지처럼. 성지 같은 곳이고 가고 싶어한 곳이었지요. 네. 그리고 동학의 세상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그 민중들의 꿈의 세상이기도 했고 그 꿈이 현실화된 세상이었으니까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이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배골치 않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람 대접받는 거거든요. 네. 아까 사실 편견이라는 부분도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평등하게 사람 대접받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대접을 하늘님 같이 대접한다. 이거는 꿈의 세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을 업신여기거나 네. 남을 무시하는 것은 네. 자기가 계급적 사고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네. 한편으로요. 네. 동등하게 바라보는 네. 눈이 없다는 거죠. 근데 동학은 그 1890 지금 보은 동학은 주로 93년도에 이제 3년? 보은치해가 그 이전서부터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보은치해라는 큰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1893년도에 3년 일어났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그거는 이제 흔히 말해서 그 어떤 중앙 관리가 쓴 거죠. 네. 그 많은 그 적게는 2, 3만 명, 많게는 7, 8만 명이 보은에 모였었는데 청결하다는 거죠. 더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침을 아무데나 받고 그 많은 사람이면 그 똥이든 오줌이든 처리가 안 될 처리가 안 정도 됐을 때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깨끗하죠. 질서정연하고 깨끗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서로 간에 대한 그 어떤 그 예의 뭐 상하 기천과 상관없이 그런 어떤 서로와 하늘님을 맞대하는 그러한 부분과 그리고 또 유무상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부자나 뭐 못 사는 사람 함께 서로 나누어 먹는 이런 것들이 보은치에서 이제 발현이 됐던 거죠. 그렇죠. 이 어떤 우리 민중들이 바라는 그 꿈의 세상들이 보은치에서 발현이 됐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 꿈의 세상이 이 삶의 실천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 몇만 명이 모여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지금 말로 얘기하면 하나의 그 공화국이 된 거예요. 그 네네. 당시에 예. 민중공화국, 예. 백성공화국. 예, 맞습니다. 꿈에만 그리던 게 네, 그게 예. 펼쳐지니까 정말 이게 대동세상이구나. 예,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동학 농민혁명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예. 사실 이제 거대한 그 민족 전체가 일어난 부분이잖아요. 네. 사실 그 이전에도 조선 정부의 그 억압과 그 침탈, 그 외세 침탈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흔히 말하는 밀란이 일어났단 말이죠. 많이 있었죠. 예. 처음 초기 정읍에서 일어났던 전봉준도 그 지역에서의 하나의 그걸로 끝났으면 밀란으로 그쳤을 겁니다. 그런데 보은치해 때 이제 어쨌든 그러한 열망을 품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을 품고 와 보니까 사실은 나만 그러한 우리 지역에서 우리만 그러한 가슴을 꾼 줄 알았는데 네. 이거 엄청나게 이게 대동세상이거든. 엄청난 사람이 지역이 뭐요? 네.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이건 뭐냐면 내가 딱 움직일 때 뒷배가 있는 겁니다. 다 든든한. 저는 그래서 이것이 각자가 서로가 함께 모였을 때
그 뒷배를 다 가지고 있는 든든한 백을 다 가지고 있는 전국적인 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차없이 전국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은 한 곳에서 일어날 땐 두렵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나눠져 있을 때는 그래서 지배자는 끊임없이 나누잖아요. 네. 지금의 그게 뭐예요? 그 이태원 참사도 유족들을 못 모이게 하잖아. 그 걔들의 고도의 술수인데 왜냐하면 그럴 수 있네요. 예 분리시키면은 힘을 못 쓰거든요. 예. 예. 우리가 함께 하고 있을 때 아까 대동세상 공동체장도 예. 내가 큰 내가 된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네.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한 말씀은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모였을 때 그 기저에 네.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뒷배가 있고 배경이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예. 예. 그 에너지가 그렇죠. 나오게 되죠. 예. 내가 어느 지역에서 왔는데 예. 나는 결국 뭐냐면 우리 지역의 우리 공동체, 우리 지역 공동체에 나는 그 힘에 의해서 여기 온 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폭발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떤 혁명의 동력이 되는 예. 그 순간이었네요. 그 결국.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네. 저기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그 전진을 한단 말이죠. 네.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그렇죠. 예. 그게 그것은 개별화되어 있다면 다 앞 사람이 다 죽어가면 내가 포기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라는 예. 그 공동체의 예. 그 신명. 거대한 예. 신명이 예. 있으니까 예. 그게 너는 나 예. 나는 너 예. 그러니까 우리라는 그 공동체 의식이 있었으니까 그게 진행이 계속 되었을 수 있고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예. 그것을 보온치에서 보게 된 거죠. 그걸 보게 되니까 각자 이제 지역에 들어가서 저쪽에서 봉기를 일으켰어. 그럼 같이 일어나는 거 그래 동학문명이 뭐 한 곳에 먼저 일어났다 어디다 하지만 사실 사실은 뭐 선언은 중요하지 않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은 웃긴 얘기고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예. 뭐 며칠 차이가 중요한 게 예. 하나도 아닌 거죠. 예.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 기미 독립운동도 예. 같은 현상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미 동학혁명이 먼저니까요. 예. 시대적으로. 손병희가 이걸 본 거죠. 예. 단지 차이점은 그때는 죽창을 들었지만 손병희 때는 그 태극기를 들었던 거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또 다른 차이도 있지만. 아니 그 정신문화는 기전은 같다는 거죠. 그렇죠. 같다고 보는 거죠. 민중 봉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미 독립 선언은 어떻게 되면 그 간디의 무저항 정신처럼 그쪽에 약간 흡사하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한 우리 민중의 어떤 현대사에서 우리 민중의 역동성이 굉장히 저는 다른 민족보다 다른 국가보다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동학농민혁명 이후부터의 그러한 민중의 역동성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촛불혁명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첫 시발이 바로 보온치였다. 보온치에서 민중의 힘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민중의 힘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민중의 힘을 느끼지 못하면 민중은 그냥 찍적하다가 말거든요. 그렇죠. 보온치회 전에는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은 없었죠. 보온치회가 가장 많이 모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특징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보온에서 모인 보온 동학의 그 물결에 로 나타난 그 동학 정신이 이제 사람들이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계기가 됐는데 그런 뿌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붉은 악마가 그렇죠. 그 경기장 다 청소하고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거기서 연유되는 정신 문화가 지금까지 온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DNA의 흐름이 DNA 하잖아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선대에서 받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 이후에 내가 행위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자식한테
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 어떻게 예, 사는 예, 부분들이. 예, 그럼 예.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예. 만약에 옛날과 똑같으면 옛날과 똑같은 그 사람만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 또 다르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은 내가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 자식도 변하고 우리 자식이 변할게요. 그 자손도 변화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 보면 BTS가 네. 그 방탄소년단이 이제 세계적으로 진짜 전 세계 10대 20대 팬을 이끌거든요. 그 마지막 엔딩곡으로 네. 아리랑을 부른대요. 어. 해외 공연하는데. 그러면 이 아리랑을 한국말로 따라하고 싶어서 네. 한글을 배운다는 거예요. 전 세계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네. 그분들이 그 나라의 경제 주체가 되거든요. 예. 어. 예. 핵심 주체가 돼요. 예. 그분들이 지금 예. 10대 20대 예. 분들이 10년 20년 뒤에 그 나라 각자 그 나라에서 핵심 주체가 돼요. 네. 그러면 아리랑을 따라 부르고 싶어서 BTS가 부르는 아리랑을 네. 따라 부르고 싶어서 한글을 배운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전자제품 매장에 가서 예. TV를 고를 때 예. 어느 나라 걸 고르냐 이거예요. 아무래도 한국 제품을 고르죠. 손이 그냥 가죠. 예, 이게 뭐냐면 그렇죠. 무의식의 행동이거든요. 예. 의식의 행동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냥 가는 거죠. 손이. 예. 그렇죠. 차를 사도 한국 차를 사는 거예요. 예.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예. 이게 보면 저는 늘 이 얘기를 하거든요. 다니면서. 그러면 한국에 지금 이 10년, 20년 후에 한국 경제 먹거리를 누가 책임지냐? BTS가 책임져요. 그럼 BTS는 뭐냐? 결국 그 정신, 예? 동학 정신의 그 뿌리에서 나온 그 유전자가 예. 신명을 일으켜서 세계를 이끌고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럴 듯한가요? 네. 거기에서 하나 이제 붙인다면 예. 사실은 그 저희가 이제 민족주의 할 때 예. 약간 폐쇄적이고 그 민족주의가 배타적인 게 아니냐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난 민족주의 같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민족주의는 뭐냐? 홍익인간이 홍익인간. 인간이에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배타적이지 않다. 그러네요. 우리의 민족주의는 뭐냐면 나만 잘 살자라는 것이 아니고 너도 함께 잘 살자라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확실하게 그 정확한 게 김구의 문화의 힘을 갖고자 소원이. 그러니까. 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세계에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그 한국어를 배우고 또 한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 거 좋은데 단지 우리가 끊임없이 그 세계 사람들과 교토한 것은 서로 잘 살자. 우리가 어떻게 서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는 그 세계의 다른 그런 그러니까. 나라들과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해놓고 부끄러워지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부끄러워지는 게 뭐냐면 BTS가 우리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어서 우리만 잘 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급 반성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홍익인간이 예, 우리 진짜 근본 사상이에요. 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예. 그 남아공에서 세계인들이 존경받는 넬슨 만델라가 25년 자기를 감옥식에 보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우분투 정신을 얘기해요. 네. 우분투는 우리 홍익인간 사상하고 거의 흡사해요. 네, 네.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보라 이거예요. 네. 내가 중요하지만 그런 건 보면 우리 홍익인간 사상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분들은 다 그러니까 나만 위하지 않고 우리만 위하지 않고 그 전 세계 속에서 네. 어우러져서 조화로운 네. 나와 우리를 다시 보는 거죠. 사실은 그 우리만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나 네. 함께 하고자 하는 아까 그 어울림의 그 정신이 있을 겁니다. 각각의 민족들이 아닌 각각의 세계들이 각각의 단위들이 그 정신을 꽃피우게 하는 거. 그렇죠. 각각 그 세계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예.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선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이 참 위대한 우리 민족의 사상입니다. 모두가 함께 같이 살려는 끊임없는 그런 노력이 문화 속에 이어져 있고 그런 문화를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가 강국이었으면 소원이라 없다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은 단지 나만 내 주변 사람만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문화 강국을 통해서 문화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세계가 함께 같이 사는 대동세상을 그리는 그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지도자들은 크게 보고 다 같이 사는 대동세상을 그렸다는 점을 또 한번 되새겨 보게 되고요. 자, 우리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다란 선생님과 보은에서 태어나고 보은에서 쭉 사셨고 이렇게 전통 문화와 더불어서 현대 문화 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시고 또 동학 보훈 취해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보훈 취해의 큰 의미까지 짚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아쉬운 점이나 인사 말씀 해주시고 우리 마지막 곡으로 상록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훈에서 어떤 문화 활동을 하겠다고 많이 이것저것 하긴 했지만 제대로 좀 못했고요. 저는 요즘 옥천이 부럽습니다. 옥천이 부럽고 뭐 예전에 옥천에 그서 활동하셨던 분들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옥천의 다양한 그 어떤 생활 문화나 그런 공간과 활동들, 문화적인 활동들 그리고 지금 이 면 단위의 어떤 이러한 그 라디오 방송 분곡이 있다 이거 자체로도 이미 옥천이 어떤 조금 더 이렇게 어떤 그 공동체 좀 더 우리 꿈꾸는 그 서로가 함께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옥천 공동체가 더 활성화되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굉장히 배울 점이 많고 또 부럽기도 하고 배울 점이 많고 그리고 또 박수를 치고 싶고 그리고 또 감사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조금씩 참여만 하고 있는데 약간 그 정성들이 모아져서 되고 있다는 거는 저도 공감이 합니다. 그러니까 옥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렇게 작은 우리의 삶이 소중하게 부각되는 그런 에너지가 모아져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사랑이 가득한 우리 살맛 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정신문화도 사회 인식도 개선되는 우리가 살기 좋은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 아자쌤과 놀다 보면 박다란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